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현재의 소득을 조금씩 모아가는 저축. 만약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을 매번 전부 써버린다면 당장에는 좋겠지만 앞으로의 인생 설계에는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직장을 잃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월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할 경우, 또는 주택 구입이나 자녀 교육비 등으로 인해 목돈이 필요할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현재의 소비를 줄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어두는 것, 우리는 이를 저축이라고 합니다. 저축의 목적은 토지나 주택, 가구나 대형 전자제품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될 수도 있고 재난 대비나 안정된 노후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축을 하려면 현재 쓰고 싶은 욕구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자로 목돈을 만들어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선 저축률이 크게 낮아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 증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가계 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들 중 최고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급격한 경제 성장기를 지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90년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반면 갈수록 높아지는 주택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 저축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즉 소득은 더디게 증가하는데 돈 쓸 곳이 빠르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만약 가계 저축률이 계속 저조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회적으로는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게 돼 경제 성장이 위축되고 개인적으로는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저축 상품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안전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요. 대개 목돈을 고정적으로 맡겨둘수록, 그리고 맡겨둔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 예금이나 자유저축 예금보다는 정기적금이, 정기적금보다는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같은 정기예금이라도 1년짜리 정기예금보다는 3년짜리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높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장기간의 정기예금만 가입한다고 해서 이자 수익이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중 금리가 내리는 추세라면 높은 이자율의 정기예금을 장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오르는 추세일 경우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만기 후 더 높은 이자율로 정기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요. 장단기의 저축 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경우엔 현재 이자율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 변동 추세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예금 이자를 단리식으로 계산하느냐, 복리식으로 계산하느냐도 따져야 합니다. 단리는 예금에만 이자가 적용되고 복리는 원금과 이자에 모두 이자가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복리 방식은 장기적으로 운용될수록 돈이 점점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각종 저축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선 법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관련 세금 제도의 특징 또한 잘 이해해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다양한 절세형 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중순 적용될 세법 시행령 개정안. 앞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대 528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재테크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때일수록 잃지 않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절세 전략. 비과세나 분리과세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서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3년 추가로 늘어나는 과세 대상자는 14만 명에서 15만 명. 건강보험료 상승까지 감안하면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그렇다면 세대별로 활용 가능한 절세 전략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되면서 세금 우대와 생경저축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일 경우 3천만 원까지 생경저축을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은 ELS나 채권형 펀드도 조건이 맞으면 세금 우대나 생경으로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이었던 장기주택 마련저축이 작년 말에 없어지고 정부에서 새롭게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 재형저축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3,500만 원인 자영업자들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정기예금 등의 만기를 분산해 수익을 쪼개거나 금융자산 중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 노하우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금융상품별로 부여되는 세금 혜택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저축상품이나 세금 우대 저축 등에 대해선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므로 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밑거름 저축. 청소년기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긴 안목으로 장래에 대비한다면 다가올 내일 풍요로운 결실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절세 전략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세법 개정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절세 혜택과 재테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금융상품,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